안녕하십니까. 부의 계단입니다. 오늘 영상은 맞벌이 부부 여러분의 재정적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돈의 통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배우자와 월급을 각자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서로의 낭비와 불신을 조장하여 종잣돈 축적을 방해하고 결국 이혼율을 높이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돈 관리를 공동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파국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숨겨진 소비 본능을 팩트 폭행하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부부의 필수 시스템, 바로 공동 재정 관리의 장점과 경제관념 있는 배우자를 고르는 냉혹한 기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게 여러분은 당장 통장 합칠 날을 잡게 될 것입니다. 돈 따로 관리하면 낭비와 비밀이 자랍니다. 맞벌이 부부가 월급을 각자 관리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소비 본능과 비밀 유지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낭비 본능, 술, 유흥, 게임에 잠식되는 돈. 남편의 월급 통장이 따로 있다면 그 돈은 주로 쾌락이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휘발성 쾌락, 습관적인 술자리, 유흥업소 출입, 거액의 게임 현질, 아이템 구매 등은 단기적인 만족을 주지만 자산 증식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습니다. 수집품 낭비, 값비싼 취미용품, 한정판 수집품 등은 이 투자로 포장되지만 결국은 현금 흐름을 막는 비유동성 아산일 뿐입니다. 아내의 망비 본능, 외모 치장과 감정적 지출에 휘둘리는 돈. 아내의 월급 통장이 따로 있다면 그 돈은 주로 보여주기식 소비와 감정적 만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시성 소비, 명품 가방, 고가 화장품, 잦은 외모 치장 비용, 시술 의료 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입니다. 감정적 지출, 부모님께 드리는 과도한 용돈, 경제적 지원, 불필요한 홈쇼핑 지름 등은 순간의 감정적 만족을 위해 미래의 자선을 희생하는 행위입니다. 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서로에게 숨겨진 비밀 계좌를 만들어주고 그 계좌는 결국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비생산적인 곳에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비밀은 곧 낭비의 시작입니다. 공동관리의 압도적인 장점, 통제와 신뢰, 그리고 복리. 맞벌이 부부에게 공동재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투명성 확보와 통제력 강화. 수입과 지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면 불필요한 지출이 즉각적으로 노출됩니다. 남편이 유흥비를 과도하게 쓰거나 아내가 명품을 충동 구매할 때 이는 우리 부부의 공동 목표에 대한 위협으로 즉시 인식됩니다. 장점, 지출을 통제하기 쉽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 싸움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재정 토론이 가능합니다. 부부관계의 신뢰도 증진, 통계적 우위. 돈을 함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통계 인용. 미국 내 몇몇 재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부의 이혼율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부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돈에 대한 불투명성 자체가 부부싸움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공유하면 부부관계의 신뢰도가 강화되고 위기 극복 능력이 향상됩니다. 공격적인 저축과 투자 시스템 구축. 따로 관리할 때는 각자 알아서 저축하지만 공동 관리할 때는 최소 저축 목표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축 극대화. 부부의 총소득에서 고정 지출을 제외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강제로 저축 및 투자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바로 주식형 ETF 등 분산적인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복리의 마법을 누리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필수 관문, 경제관념 있는 배우자를 고르기. 결혼은 사랑의 결합 이전에 경제 공동체의 결합입니다. 경제관념 없는 배우자를 고르는 것은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결혼 전에 모든 계좌 조회는 필수입니다. 냉혹한 현실. 결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모든 금융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불신이 아니라 공동의 비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직생활 5년 기준으로 최소 5천만 원 이상 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특별한 학업이나 질병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직생활 5년 차에 순자산 5천만 원 이상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소비 통제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 미달이라면 그 사람의 소비 습관과 인생 설계에 대해 냉철하게 질문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족 핑계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봉사가 아닙니다. 부모님 용돈 드리느라, 동생 학비 대주느라, 가족 사업자금 내주느라 돈을 모아 못한 핑계는 결혼 후에도 영원히 반복될 리스크입니다. 냉철한 판단. 결혼 후에도 그 배우자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은 배우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지 배우자의 원가족에 대한 경제적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관념이 부족한 배우자는 통장 합치기를 거부하거나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돈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 전부터 자산 공개와 결혼 후의 구체적인 저축 및 투자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이 알뜰살뜰한 시스템을 결혼하자마자 실전해야 합니다.
공동재정 관리의 단점과 보완책, 부부싸움 방지. 공동관리가 무조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단점과 그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합니다. 통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 유발 가능성. 모든 지출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완책. 부부가 합의하여 개인 용돈 계좌를 만들어 각각의 월급에서 일정한 금액,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을 할당하십시오. 이 용돈은 서로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여 개인의 소비 만족감을 충족하고 재정 통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재정 권력 집중 문제. 공동관리 시 주로 한쪽 배우자, 보통 더 꼼꼼한 사람이 재정 권력이 집중되어 나머지 한쪽 배우자가 소외될 수 있습니다. 보완책. 재정 총책임자는 한 명으로 하되 재정 리뷰 시간을 정기적으로 월 1회 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수입과 지출 내역과 투자 현황을 함께 확인하고 다음 달 지출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동등한 재정 참여를 보장합니다. 마무리. 공동의 목표가 곧 부부의 힘입니다. 맞벌이 부부 여러분, 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무의식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고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통장을 합치고 공동의 재정 목표를 선언하십시오. 돈에 대한 투명성은 곧 부부관계의 가장 강력한 신뢰입니다. 함께 절제하고 함께 저축하며 함께 투자하는 부부는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여러분은 혼자서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적 자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힘은 사랑과 공동의 목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부의 계단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